어느 늦은 밤. あ、おかえり。どうした？何が？ 매일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남편을 위해 간만에 근사한 술상을 차린 아내 사키. ちょっと奮発しちゃった。ほらほら、座って。 그런데 バカにしてんのか？え？お前まだ俺をバカにしてんのか！ 남편인 다이스케는 갑자기 아내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으며 불같이 화를 내는데 どこまで俺をバカにすんだよ！金はどうしたんだよ！俺と結婚したこと後悔してんだろ？いいよ。出てけよ。 20년 전. おい、なんでだよ！遅刻じゃねえかよ。このクソ！ 알코올 중독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 그리고 바람이나 도망친 어머니를 두었지만 모진 풍파 속에서도 결코 엇나가지 않고 누구보다 씩씩하고 건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다이스케. 夕方には返してやっから。配達があんだよ。まったく。 고등학생인 다이스케는 늦잠을 잔 탓에 지각을 할까봐 아래층 가계부부의 자전거를 잠시 빌리고. 그 시각. 야, 遊び行こうぜ. 등교를 하던 다이스케는 일진들에게 괴롭힘당하는 어린 소녀 사키를 우연히 도와주는데 俺たちはな、暴走さんまがるいで。てめえ、何すんだ。邪魔なんだよ。の邪魔なんだよ。やら。あ、お前が。やべやべ。思い出がね。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やべ、遅刻だった。これがサキとの出会いだった。 그 일 이후 사키는 어딘가 어리숙해 보이지만 겉은 거칠어도 속은 한없이 따뜻한 다이스케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ほら大輔お前やっと帰ってきたな。あ、自転車壊しちゃったなこの野郎。しょうがねえだろ、このいいんだからよ。大輔さん。手伝うよ。ほらほらほら。僕があいつが中学生の頃にね、男ができちまって、それで。じゃあ一人で暮らしてるんですか？うん。時々うちの店バイトで手伝いながらね。お嬢ちゃん、あんたひょっとしてよせよせよせよせよせ。あのバカだけはよした方がいいよ。本当に。誰がバカだこのじじい。バカはおめえしかいねえだろ。 다이스케의 속사정을 알게 된 사키는 그에게 더 큰 관심과 호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大輔君、赤くなってやんのか嫌だね。余計なこと言いやがったなこの野郎。よし背中ついてやる。やだ背中を。やめろやめろ。背中だけは。 그렇게 결국 사키의 끈질긴 구애에 다이스케는 그녀에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죠. 店。自分の店開く。バイク屋。このバイクだって会社になったのもらって自分で直したんだ。 다이스케는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소박한 꿈을 그녀에게 털어놓습니다. いいなあ、夢があって。 그렇게 시간은 흘러 なんでついてくんだよ。何言ってんだバカお前。こんな前大事な時お前野菜売ってる場合じゃねえよ。それより一つだけ。 사키 없는 미래는 상상할 수 없게 된 다이스케는 졸업과 동시에 그녀의 부모님을 찾아가 사키와의 결혼 허락을 받아내려 하는데 申し訳ございません。きちんと手を挙げて発言させますんで、一つ話だけでも聞いてやってください。お願いします。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대학 갈 형편조차 되지 않는 미래가 불투명한 다이스케의 모습에 사키의 부모님은 완강하게 두 사람의 앞길을 막아서고 君はいくつだ。君は結婚というものがどういうことか分かってるのか。はい。必ずサキさんを幸せにします。君はなんだ。大学も出とらんじゃないか。サキ、大学へ行きなさい。帰れ。お父さん、どんなに貧乏だって構わない。それでも私は幸せです。お願いします。俺を信じてください。お願いします。
그러나 두 사람의 눈물겨운 진심과 꺾이지 않는 사랑에 결국 사키의 부모님도 완강한 마음을 돌려 결혼을 ポイント 허락하는데 出す人ってどれぐらいいるのかな。俺元旦に出すとか聞いたことないぞ。いいの、元旦なら忘れないでしょ。 변변한 결혼식조차 올리지 못한 두 사람이지만 이젠 늘 함께할 수 있기에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うわ綺麗。さっき行こう。本当にいいの？式挙げなくて。 언젠가 꼭 성공해서 누구보다 화려한 결혼식을 올려주겠다고 다이스케는 그녀를 안으며 다짐하듯 약속하고 다이스케는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기 시작하는데 퇴근 후 늘 몸이 부서질 듯한 고단한 나날의 연속이지만 언제나 환하게 웃어주는 사키가 곁에 있기에 초라한 단칸방은 세상에서 늘 가장 따뜻한 공간이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お父さんさっきは落ち着け落ち着いてさっき元気な女の子ですよ。 두 사람의 사랑은 결실을 맺고 품 안에 찾아온 새 생명이라는 눈부신 축복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또 몇 년 후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다이스케는 건강하게 자라는 딸과 사랑하는 사키가 늘 곁에 있기에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さっき金はまだちょっと足んねえから最初は苦労かけると思うけど、俺自分の店始めてみようと思う。ついてきてくれるか？ 그렇게 지독하게 아끼고 모은 피땀 어린 결실로 마침내 다이스케는 오랜 꿈이었던 오토바이 수리점을 열게 되고 これで君も一国一城の主だなおいさっき何そんなのいいかほらほら来いよおいでおいでおいでおいであれバイク屋か すごいね。 문우령 가게는 다이스케가 밤낮으로 땀 흘려 일한 덕분에 가게는 눈에 띄게 번창하죠. いいんだよそれ触んないで硬そうかなと。いいのそこに置いたんだから じゃあ行ってくるね。おいいってらっしゃい。あ、行ってきまはいいってらっしゃいす。はい。早いもんだな神戸中学中だよいしょっといや 그러던 어느 날 おい田中なんとかするからよ絶対売るな 제법 목돈을 모아 더 큰 성공을 꿈꾸는 다이스케는 단순 수리를 넘어 대량의 오토바이를 사들여 판매까지 해보려는 과감한 투자를 결심하고 買っていただけるなら社長も安くするって言ってるんですよ田中俺一旦会社戻るわ。はい 하지만 田中遅えよ心配したじゃねえかよねどこだよトラックどこ止めたすいませんバイクないんです田中さん。先輩に返すお金がないんですバカなこと言ってんなお前殺してください本当ねえのか 믿었던 오토바이 중간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해 다이스케가 오토바이를 사기 위해 투자한 돈을 몽땅 날리게 되는데田中それが他の業者のところに納品しててそれじゃあもうとっくに売れちまったバイクに銭払ったってわけ計画的な父さんだな本当すいません何も知らなかったんです
지독하게 고생했던 지난날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자 남겨진 허망함은 잔인한 분노가 되어 그를 집어삼킵니다. 笑えんだろ。金払った俺が悪いってよ。またやり直せばいいじゃない。適当なこと言ってんだよ。通帳見たろ。浮き足だって借金までしてよ。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진 남편 곁에서 사키는 원망 대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며 그를 따뜻하게 감싸 안고 お金がないくらい何よ。死ぬわけじゃあるまいし、二人で頑張って働けばまた絶対にやり直せるからね。すいません、お待たせしました。アイスコーヒーです。 그 일 이후 사키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힘든 식당 일을 시작하는데 가게를 다시 차릴 돈이 없던 다이스케는 난생 처음으로 조그마한 보험회사의 영업팀으로 취직하죠. これ英語が出てくるんですけど。もういいや。この請求書回しといて。 하지만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일을 하기 시작한 다이스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데 もう受験なんてすぐなんだからしっかりしてよ。 静かにしろよ。 결국 밖에서 다친 상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가족들의 가슴에 깊은 생채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あ、おかえり。小春は友達の家で勉強だから少し遅くなるって。どうした？ 何が？ 다음날 자신을 어떻게든 위로하려는 아내 사키에게조차 그는 난생 처음 가슴을 후벼 파는 모진 폭언을 퍼붓고 말죠. 僕までよくわかんないんだよ。おめえの親父の言う通りだよ。ちゃんとしたやつと一緒になったらよかったんだよ。俺と結婚したこと後悔してんだろ。後悔なんてしたことないよ。してんだろ。反抗生って言ったろ。すいません。 다음 날도 다이스케는 여지없이 직장 상사에게 잔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네あんた、思想が出てるよ。 평소 그를 유심히 지켜보던 직장 동료 미호상이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今にも死にそうな顔してるから。いいの？帰らなくて。ね、うちのはね、できたのよ、ボナ。 그날 밤 술이 잔뜩 취한 다이스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호의 집으로 향하고 결국 그는 직장 동료 미호와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 넘어버립니다. 朝帰り 그 시각 あれ？お父さんまだなの？ほら、もう寝なさい。はーい。 다음 날何やってんのお父さん。俺じゃねえよ。お母さん、お父さん帰ってきたよ。おかえり。お風呂沸いてるよ。 사키는 말도 없이 외박한 그를 원망하거나 캐묻지도 않고 언제나처럼 온화한 미소로 그를 반기고 朝ごはんできてるよ。うん。 그날 이후 연락조차 되지 않는 다이스케의 외박하는 날이 점점 늘어가는데 はい、コーヒー。じゃあね、大輔くん。 그러나 가장 괴로울 남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사키는 한마디 잔소리조차 입 밖으로 꺼내지 않죠. おかえり。お風呂沸いてるよ。それでもサキはいつも笑顔で
俺の帰りを待っていた。 몇 달 후おい、なんとかしてくださいよ。ここクビになったら行くとこねえんだよ。あんね、今どこの会社だってリストラの嵐。 늘 일에 어리버리하던 다이스케는 회사에서 잘릴 신세가 되고 ああ俺リストラされちゃうよ。お前から社長になんとか言ってくれよ。大ちゃんもう終わりにしよう。なんでだよ。ダメな男は嫌いじゃないけど無職は無理だわ。奥さん大変だ。 그가 지겨워진 미호는 그의 해고 소식이 들리자 일말의 미련도 없이 다이스케를 차버리는데 그날 밤おかえり。今日は早かったんだね。さき、俺リストラされちった。そう。そうってクビになったんだよ。大丈夫よ。小春だって働き始めたんだし、二人ならなんとかやっていけるわよ。 비참한 해고 소식을 전하는 남편 앞에서 사키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의 다친 자존심을 보듬어 주려 합니다. いいことも悪いことも。ねえ、知ってた？この振り子時計一度も止まったことないんだよ。だってさ、もし右の振り子に元気がない時でも左の振り子が頑張って動けばその勢いで右にだって動くでしょ。どっちかが頑張ってる限り振り子は絶対に止まらない。共同作業ってそういうことなんじゃないかな。다음 날부터 새 직장을 구하려 사방으로 뛰어다니지만 오토바이 정비 기술이 전부인 그에게 세상의 벽은 너무나 높고 欲しいのはもっと若いやつなんだよな。他当たってよ。 그날 밤 술에 잔뜩 취해 집으로 돌아온 다이스케. おい、帰ったぞ。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언제나처럼 자신을 반겨주던 사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いねえのかよ。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쓰러진 사키의 모습이었죠. さき。さき。おい。さき。おい。さき。おい。さき。おい。おい。おい。さき。 참혹한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사키는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拘束。一命は取り留めましたが、残念ながら大きな後遺症が残ると思われます。後遺症。経過にもよりますが、会話や歩くことも難しくなるかもしれません。집으로 다시 돌아온 그는 아내가 손수 뜬 목도리와 생일 편지에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는데 第3へお誕生日おめでとう。大変だと思うけど無理はしないでね。いつも家族のためにありがとう。何やってんだよ俺。
다이스케는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가 점점 기억까지 잃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わかるかん帰ろうは長谷川咲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자 다이스케는 사키를 집으로 데려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아내를 정성껏 간호하기 시작하죠. ああこれなこれほらこれ見てごらん万博の時だ万博ほらね 다음 날 그녀가 모든 기억을 잃기 전 다이스케는 사키와 처음으로 데이트를 즐긴 장소에 그녀를 데려가고 あの頃と何も変わってねえな私初めてここでデートしたんだぞ 아내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어떻게든 감당하기 위해 그는 불철주야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곧 다가올 결혼기념일에 그는 아내에게 멋진 드레스를 입혀주려 깜짝 결혼식을 준비하고 これいくらですかこちらは54万円になります。ああ一番安いやついくらですかね税込み27万円になります。それ頭につけるやつですよねはい、ウィディングベールです。ご覧になりますか？いいです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나 비싼 드레스 가격에 그는 결국 발걸음을 돌리는데 もっと今日は12時上がりじゃなかったか？ちょっと入り用になりましてじゃあ年末ギリギリまで入れるか？ 그는 사키를 위한 웨딩 드레스를 사기 위해 잠까지 줄이며 연장 근무를 하고 起きてよ。俺大丈夫っすよ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おう頼むな。結婚式？誰の？あ俺と佐伯何もしてやれなかったしなんか思い出す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な 다이스케는 아내와의 결혼식 계획을 딸 코하루에게 알리죠. 結婚記念日か。教会みたいなやつな飾り付けな頼むようんこれまた仕事？そうだ行ってくるよねよしいってらっしゃい。頼むよ先のことな分かった はーい。 하지만 며칠 후 大輔聞いたかお前は幸せもんだよバカ野郎 그렇게도 아내가 다시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던 다이스케는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는데 결혼식 전날 돈이 부족해 웨딩 면사포만 산 다이스케 お待たせしました。すいません元旦から無理言っちゃっていえいえ、ご予約いただいた時から確保してましたから。はい。どうもまた良い式になりますよう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내에게 면사포를 보여줄 생각에 마음이 급해진 그는 불이 나게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한순간의 교통사고로 다이스케는 결국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사고 하루 전날. お母さんすごいよほらこれ覚えてるおいどうした新年早々騒々しいね届いたのお母さんから年賀状さっきから年賀状？何言ってんだ？昔ね3人で万博に行ったの多分その時だと思う 그녀가 10년 전에 쓴 타임캡슐 편지가 가족들에게 도착하는데 ポストカプセル2001へようこそ21世紀のあなたへ届ける夢の郵便です科学万博つくばを記念してなんて書いてあるんだよ21世紀のさきさんへみんな元気にしていますかお父さんもお母さんも橋本さんもそして小春も大さんもみんな元気なら嬉しいです。私たちは42歳になりますがどんな夫婦になってるのかな。きっと大さんはバイク屋さんをやってて私も手伝いながら楽しく暮らしていると思います。もし2001年のさきさんが何かにつまずいていたとしても大丈夫。あなたの隣にはいつも大さんがいてくれるはずです。夫婦は振り子時計だからね。私は大さんと結婚できて小春が生まれてくれて優しいみんなに囲まれて本当に幸せです。これから私たち夫婦にどんなことがあっても私は大さんと結婚したことに後悔なんてしません。21回目の結婚記念日を迎えた大さんとさきさん、末永くお幸せに。1985年のさきより。 지금까지 영화 후리코였습니다. お母さん